와도 돈을 많이 안 써서 타격도 없다. 어차피 중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괜찮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의 불매운동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일본인들의 말처럼 한국 사람들은 일본 여행을 가서 소비를 많이 안 할까요? 지난해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 여행을 가서 소비한 금액은 무려 6조 4천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일본 외국인 전체 관광객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일본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해서 소비한 금액이 11조 원 정도인데 그걸 감안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관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 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 방문한 단일 국가 중에 1위는 중국이 735만 명 정도로 26.8%고 한국은 중국에 이어 714만 명으로 2위인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2012년 200만 명을 시작으로 714만 명까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을 목표로 세웠었는데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일본 관광객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 한국인이 일본에 안 가니까 일본의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실제로 도토리현 같은 경우는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이 가장 많아서 그동안 관광산업을 한국에 의존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매운동으로 한국인이 여행을 안 가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긴급융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규슈도 도토리현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규슈의 경우는 한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18만 명 정도로 가장 많이 방문했고 전체 외국인의 49.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9월, 10월에 한국인 예약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지 여행사 오키나와 투어리스트에 따르면 한국 단체 투어 수주액이 지난해 대비 90% 감소했다고 밝혔고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현지 여행사 폐지와 인원 감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의 지방 도시들은 한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절대적이었고 한국인들이 이 지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는데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인이 여행을 안 가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한국의 뜨거운 불매운동이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자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7월 국제수지 현황에 따르면 일본의 서비스 수지가 작년 동기보다 8,185억 원 늘어난 2조 5천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안 사니까 일본 무역 수지까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해 8천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매운동이 시작했을 때 일본은 중국인이 오면 된다고 하면서 괜찮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의 불매운동에 대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한국 지지로 중국과 일본의 사이는 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안 가면 일본의 경제적 타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중국이 일본에 가던 말던 상관없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안 가는 것만으로도 일본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통상자원부의 발표문에 따르면 일부 전략적 물자의 일본 수출은 이제 우대 국가 목록의 28개국에 비해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긴밀한 국제협력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전략물자 수출 관리 개선을 도모하는 것뿐이지 일본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 안보를 위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한 일본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듯한데요. 이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사실상 대항 조치이고 보복이다 라는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예요. 많은 일본인들은 이 나라의 조치에 감사하고 있어. 우리나라한테는 이성적으로 판단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성이라고는 1도 없는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우리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은 자국이 타격을 입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한국 때리기만 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위한 혐한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연례총회에서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류에 대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세계 해양 환경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다케모토 과학기술 담당 장관은 방사선이 강한 물질은 거의 제거할 것이고 삼중수소는 자연계에서도 검출되는 방사능 물질이어서 괜찮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연계가 아니라 원전에서 나온 고농도 삼중수소의 경우 바람이나 기형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유럽 방사성 리스크 위원회 ECRR에 따르면 저농도의 삼중수소라도 체내 유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세포 사멸, DNA 손상, 생식기능 저해 등의 위험성이 늘어나는데 고농도 삼중수소는 위험도가 훨씬 높아서 195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는 고농도 삼중수소 비폭으로 인해 2명이 사망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입장인데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은 사실관계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 이유 없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게 누구인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난 17일 오전 마스이치로 오사카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들에게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해양 방출 결단을 한다면 오사카에서 협력할 여지가 있다 라고 발표하여 화제입니다. 오사카의 앞바다에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그만큼 후쿠시마 오염수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후쿠시마의 오염수는 115만 톤에 달하며 매일 150톤씩 증가하고 있다죠. 대체 무엇을 믿고 전 세계에 오염수를 뿌리려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본 정부 행동에 후쿠시마의 어부들마저 극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나하마 어항의 노자키 테츠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해 어획량은 사고가 있기 전 수준의 16%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도 사람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꺼리기 때문인데 여기에 오염수까지 방류하면 지난 8년간의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렇게 방사능을 통해 전 세계에 큰 위험을 야기한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의 원전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큰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에게 원자력 발전소를 함께 짓자고 제안해서 화제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중동판 마셀 플랜이라 하여 중동 지역에 40여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미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어내겠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과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4개의 원전을 건설하는데 28조 원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프로젝트는 300조에 육박하는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근거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기술력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수기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서 5개국 뿐이라고 합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인데요. 이 중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내부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서 단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는 반면 한국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게 성사된다면 한국은 차세대 원전 수출 시장을 사실상 과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100% 달성한다는 소식이 올라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브라스가 가장 빠른 속도로 국산화가 진행된다. 브라스오 생산업체 솔브레인은 충남 공주에 추가로 건설한 브라스오 정제 공장에 가동에 들어가는데 기존 제1공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업계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제2공장을 추가로 만들었다. 솔브레인은 지금까지 고순도 브라스오를 이원화하여 생산해왔는데 전체 생산량의 70%는 일본의 스텔라에서 브라스오를 수입한 후 첨가제를 섞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가 원하는 조건에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고 나머지 30%는 중국에서 원자재 브라스오를 가져와 순도를 높이는 정제 작업을 거쳐 납품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제2공장의 수율을 제1공장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고순도 브라스오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미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달 중 지금까지 사용하던 일제 브라스오를 100% 국산화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브라스오는 반도체용보다 순도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의 화두는 국산화가 아니라 수입선 다변화에 맞춰져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부터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가 대만제 브라스오를 수입하여 가공한 제품을 일부 생산 라인에 시험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단지 포토 레지스트와 불화 폴리이미드는 일본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크고 단기간에 국산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라고 끝맺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LG 디스플레이가 100%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기존에도 이제 한국에서 만들고는 있었는데 일본 제품을 가져다가 쓰는 방식을 많이 취했던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생산하는 그 기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아마 일본 제품이 좀 쌌었나 보죠. 일본판입니다. 브라스오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지 몇 달 만에 할 수 있다니 참 묘한 일이다. 그렇게 간단하다면 진작되어 있을 거야.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인데 대기업들이 기존에 일본에서 수입하던 거를 굳이 바꾸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하고 그런 게 좀 약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대기업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국산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수출 재검토만 해도 재미있도록 하루에 매진해주는 한국 정말 고맙다. 일본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국교 단절을 해줄 것 같아요. 국교 단절을 뭐 한국에서 하든지 일본에서 하든지 뭐 그거는 하게 되면 하는 거고요. 그 수출 재검토만 했는데 재미있다고 니네는 재밌어도 우리는 재미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지금 국산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 제공정에 쓰이는 브라스오는 반도체용보다 순도가 높지 않다고 한다. 반도체용 고순도 브라스오가 언제 될지 기대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용 고순도는 아직 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벨기에나 뭐 러시아, 독일 이런 데서 자기네 제품을 갖다 써라 뭐 이러고 있죠. 2개월 될락말락해서 국산화할 수 있다면 일본에서 살 거라도 빨리 국산화하면 좋았을 텐데 아마 국산화는 어디서나 가능할 것 같은데 상품화, 실용화, 순도가 중요하지 않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디스플레이는 반도체 순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 양을 맞출 수가 없다 해서 보니까 위에 공장을 하나 더 늘렸다 하죠. 만약에 양이 더 필요하면 뭐 더 늘리겠죠. 그 공장 늘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생산하는 게 좀 그런 거지.
같은 보도지만 순도 낮은 5엔 정도라면 보통 어디든지 할 수 있죠. 문제는 반도체용 12엔 정도의 순도 높은 것입니다. 힘내세요.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인 반응들이 저렇게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반응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하나씩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 일련의 흐름은 어떻게 봐도 일본 주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무역관리의 부적절한 면도 일본 주도라면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주도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실 미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권은 모조리 망쳐왔다. 아베가 지금 트럼프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봐서는 지금 이익되는 게 전혀 없어요. 사실상은 왜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 그 마이크론인가요? 그 반도체 그쪽이 지금 살아나고 있죠. 결국은 먼저 죽냐 일본이 먼저 죽냐에 따라서 미국은 뭐 계속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저도. 제재한 것도 아닌데 미쳐버린 게 뭐였을까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코스트 삭감으로 향후 경쟁이 격화할 것이 보이는데 단기간으로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해두면 좋았을 텐데 일본과의 관계가 깨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원자재가 중국, 중간재가 일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완성품이 한국 이런 식의 지금 산업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정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